졸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식의학 곤충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곤충을 먹는 행위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냥 도구나 농사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곤충은 매우 중요한 먹이였다. 과거에 보면은 우리 김병만 그 선생님 있죠. 그 뭐라 그러지? 정글 뭐 하는 거 뭐라 그러지? 정글의 법칙인가? 그거 보면 막 매미 그 유충하고 막 잡아 먹잖아. 그게 딱 곤충이야. 단백질원으로 먹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기록으로 보면 이 성경의 레위기 편에 보면 곤충을 먹는 풍습은 동서양의 고문헌과 성서에도 다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코란, 유대교의 율법에 몇 종류의 메뚜기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이거? 이미 코란에 메뚜기 종류를 몇 가지를 기록을 해놨어. 이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2013년에 국제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의 지금 인구는 그래요.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었죠, 그죠? 82억인가 그래요. 그런데 20억 명 사람들이 전통적인 식사 여부로 곤충 섭취한다. 1900여 종 이상의 곤충이 식품으로 이용되고 아시아는 29개국, 아프리카는 많이 먹죠. 36개국.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하면 어디예요? 남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는 미국하고 캐나다지만 그 다음에 중부아메리카 하면 어디요? 멕시코, 브라질이죠. 그 남쪽에 우루과이하고 칠레하고 그런 저 아래쪽 나라들 전부 뭐요? 남미 이런 데는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그 미국 같은 데는 잘 안 먹겠지, 그죠? 오세아니아 등 대부분의 국가가 해당되며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중국, 태국, 일본, 남아프리카, 멕시코 등이 섭취를 하고 있다. 그래서 멕시코 가면은 멕시코인들을 멕시칸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건너갔잖아, 그죠? 건너갔잖아. 그래서 신들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미국, 아메리카 갔잖아. 근데 잘못 간 거야. 그 바로 간 게 아니고. 그 신들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점령 하여튼 뭘 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신들이 발견되고 미국이 이제 독립 선언을 했죠, 그죠? 해서 미국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 땅이 다 아니었어. 동부만 있었어. 배 타고 그쪽으로 갔으니까. 있었는데 점차 이제 개척 하다가 보니까 그 아래쪽 땅이 멕시코 땅이었어. 멕시코.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도 멕시코 땅이었어,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다 이제 미국 가면서 아래 텍사스하고 그 아래쪽에 루이지아나 이런 쪽도 싹 다 이제 미국 가 있죠. 그런데 지금 통합하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멕시칸들이 많이 있어요.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조금 이제 백인 우월주의하고 조금 이제 좀 괴리가 있어요. 미국 가면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로 백인 우월주의들이 조금 있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뭘 했다? 이런 야생하는 곤충들을 많이 드셨다 이 말이지. 많이 먹고 그게 이제 그 부모들이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드시는 걸 관습해 왔으니까 남부지방에 제법 많이 식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음식을 먹어보면은 우리처럼 이게 솥에 찌고 그 다음에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안 하잖아. 거의 인스턴트로 하잖아. 그죠? 아예 햄버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멕시코 가면 브리또라는 게 있어요. 브리또가 이게 밀가루를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노 만두 피 만들듯이 쫙 눌러가 펼쳐가지고 거기다가 만두처럼 이렇게 펼쳐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필요한 고기하고 여러 가지 넣어. 그 완두콩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어요. 채소도 넣고 해서 쫙 말아놓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처럼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반찬 저 반찬 하는 게 전부 한테 딱 몰아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먹는다. 그게 이제 식습관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유심히 보면은 뭐다? 전부 바쁘니까 이래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뭘 한다? 저기 오는 거 아니면 또 침공해야 될 건가 아닌가까지로 그만큼 힘들게 살았던 그거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럼 지금도 그 식문화가 아직도 그대로 돼 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면 어때요? 아직도 식탁 문화가 식탁에서 어때요? 밥을 해서 반찬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중국도 그렇듯이.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식습관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곤충은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 과거에는 우리처럼 그냥 야생하는 거 있으면 잡아 먹었겠지. 그 이후로 이제 히팅 시스템이 발전하고 해서 이제 기름이 나오겠지. 기름이 나오고 튀겨서 이제 주로 또는 처음에 구워 먹다가 그 다음에 튀겨 먹는 것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도 보면 그 이 곤충을 메뚜기하고 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서시 있잖아. 서시에 메뚜기를 얹어서 먹는 사람들 많아. 하여튼 뭐 많다 하면 여러분들이 한 뭐 몇 프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0.1%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저기 서울하고 일부 몇 군데가 곤충 식당이 있어요. 아주 잘 됩니다. 그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찾아봐요. 잘 되는데 이 곤충도 잘 선별해서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다리 떼고 대가리 떼고 해야 됩니다. 식품 할 때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씹었을 때 이 속단 혀라든지 입 천장에 잘못하면 이 찌르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식품 할 때는 주의를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동양 문화에 보면은 기원전 BC 2000년에서 2500년경의 중국 산시성 유적에서는 야생 누이의 꼬치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누이의 꼬치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와 번데기를 식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로 중국의 곤충 식용 역사는 대체로 3000년이 될 뿐 아니라 그 종류도 178종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근데 누이의 꼬치를 보고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고 이걸 번데기를 먹었다라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지? 여러분들 지금 양자막 시험 쳤잖아. 중간고사, 그죠? 쳤잖아. 근데 누에 일생도 하고 다 시험을 쳤는데 누에 일생에서 보면 얘가 꼬치를 쥐어가고 번데기가 안에서 타액을 분비를 해서 어떻게 해요? 꼬치를 녹이죠? 실을 녹여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녹여서 나오면은 날아가서 나방이 돼서 날아갔을 수도 있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식용을 했다고 단정을 짓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역사의 유무를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라.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으로 보면 지금 타액을 분비를 해가지고 구멍을 뿅 뚫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표현이 어떻게 했어요? 구멍 난 흔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찢은 흔적이 있다 이렇게 가야 돼. 그죠? 찢은 흔적이 있으니까 안에 번데기가 있으니까 그거 먹기 위해서 찢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구멍이 나 있었다 정도보다는 뭔가 찢은 흔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3000년 BC 3000년이니까 어때요? 2000년 2500년 전이니까 거의 4000년 5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간식거리는 벼, 메뚜기, 방앗개비, 요 메뚜기가 있어요. 그 다음 풀무치, 이것도 메뚜기가고, 그 다음 물방개, 쌀방개라고도 합니다. 이걸 먹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등록된 곤충은 벼, 메뚜기, 누에, 번데기 요거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한시적으로 갈식거지라고 흰점보의 꽃무지가 원료로 되었고, 여기 2016년 12월에 정확하게
갈색 거지리하고 흰 점막의 꽃무지가 2016년도 요 2년 후에 식품공전에 식품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달고 나가야 되느냐 하면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쌀, 밀, 콩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식품이에요. 이것은 식품 허가를 받기가 너무 쉬워. 중금속 함량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쉬워. 그런데 이제 건기식이라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줄여서 건기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특이한 성분이 일정 하루의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시켜 줘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 함유량을 표시를 해줘야 돼. 검사 성적서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농도 이상으로 되면은 식품 허가가 안 나요. 물론 식품 허가도 안 나고 건강기능식품도 허가가 안 나요. 그 식품도 그 기준치 이상이 되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에 몰아서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그런 기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곤충이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그냥 곤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에 포함시켰냐? 축산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축산이 돈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돈이 된다 생각하고 축산업을 하겠다. 그러면 나는 소를 키우겠다. 나는 돼지를 키우겠다. 나는 닭을 키우겠다. 오리를 키우겠다. 공작을 키우겠다. 뭐 등등 여러분들이 구상을 할 거잖아. 자영업 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구상을 했는데 전체 어디서 할 거냐, 면적도 플랜하고, 그 다음에 사육사를 얼마만큼 짓고, 사육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고, 판로는 어떻게 하고, 플랜을 다 짜겠지, 처음에. 그죠? 아니, 그렇게 해야 영농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자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거의 기본 플랜이 완벽히 돼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한번 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곤충이죠. 곤충이 어디 들어간다? 축산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법이 없어. 따로 떼는 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내가 곤충 사육하겠습니다 하면 무슨 과에 가야 돼요? 곤충과에 가야 돼요. 곤충과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과에 가야 된다? 축산과에 가야 된다. 그게 지금 한계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곤충 산업이 아주 융성을 하고 아주 농가 수가 증가하고 하면은 곤충과가 만들어져. 근데 너무 지금 사육 농가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봅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축산을 하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냄새죠. 그 냄새가 가장 문제야. 그래서 그래 놨잖아. 프랭카드 주변에 보면은 뭐 해놨어요? 이 청정지역에 뭐가 왜 말이냐 이래놨잖아. 그게 뭐 때문이다? 전부 냄새 때문이에요. 거의가 그래요. 그러면 폐수, 오염수 이런 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냄새가 제일 문제다. 그 중에서 냄새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다? 조류다. 새, 과, 닭부터 시작해서 오리 이런 애들이 냄새가 많이 나. 똥이 엄청 독해.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소. 소는 거의 초식이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안 나, 덜 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초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똥 냄새가 거의 안 나. 그런데 육식을 많이 하면 냄새가 지독해. 실제 그래요. 이 동물은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 곤충은 뭘 먹어요? 풀. 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지금까지 배웠잖아.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참나무 톱밥이잖아. 아, 누에를 했으니까 뽕 맞네. 그 누에, 맞아. 아, 누에 한다고 얘기한 거야. 아, 좋았어. 누에는 뽕 잎을 먹죠. 초식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거하고 일반적인 곤충은 뭘 먹느냐 하면 참나무 톱밥을 주로 먹는다. 그게 주 사료예요. 메인 사료고, 그 다음에 양분이 단백질이라든지 다른 게 부족하기 때문에 뭘 준다? 미강, 쌀게 있죠. 쌀게라든지 밀기울, 뭐 이런 애들을 추가를 해서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단백질을 추가로 주니까 얘들이 뭐 한다? 빨리 크고 또 사이즈도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 영양가가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곤충 시장이 커지면 산업곤충과가 새로 생길 거예요. 아마 저기 충북 논산, 충남이 논산이죠. 논산에서는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 산업곤충이. 그리고 경기도 저기 이천 쪽에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아마 축산과하고 아마 산업곤충 이용 부궁강 그 안에 부구라고 하기는 파트너 팀인가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을 한다든지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한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산에 가면은 논산 딸기 연구소가 있어. 논산이 시예요, 군이에요, 뭐예요? 도예요. 논산시죠? 그럼 시에서 뭐가 있다? 딸기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거야. 거기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국내 소비량이 또 엄청나. 그러면 뭐예요? 한 지자체, 그것도 한 시, 인구가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시에서 뭘 한다? 전국 딸기 생산량의 3분의 1을 그 품종이 커버를 해준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의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우습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산업곤충이 지금은 조금 약세, 열세지만은 누구든지 정말로 이 가치를 알고 제대로 해놓으면은 이게 뭐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 같으면 진주시에 산업곤충과가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과가 아니고 하나의 큰 부가 하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소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관계 있다? 산업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산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세 번째 동영상 보내준 거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스마트팜이죠. 스마트팜이야. 그 스마트팜인데 뭘 갖고 스마트팜이에요, 지금? 군뱅이하고 갈색 거젤이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사육실에. 한 명도 없어, 사람이. 사람이 없고 누가 해요? 기계가 다 해. 로봇이 다 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우리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아니야. 그러면 이 로봇은 뭐냐면 씻고 옮기고 와서 뒤집고 그 다음에 물로 워싱하고 다시 바로 해서 그 자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시스템화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스마트팜, 우리 이제 산업곤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학기 때는 이걸 실제로 해야 돼. 도면을 그리고, 도면 그린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드로잉을 하는 거라. 요렇게 배치해 놓고 요렇게 옮기고 요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 곤충은 무슨 과에 포함되어 있다 했나요? 지구농업기술센터 가면 축산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축산에서 여러분들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축산할 때 가장 리스크가 큰, 위험성이 큰 문제되는 건 뭐가 있어요? 매년 뭔가가 발생하잖아. 뭐예요? 병이지. 돼지에 돈 콜레라, 구제역 사체, 그죠? 그 다음에 조류 뭐 있어요? 독감. 매년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그 방송인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한 사람이 요식업을 하는데 돼지를 했어.
응? 돼지 사육을 했는데 잘 됐어. 그래 확장 딱 해서 하는 순간에 뭐가 터졌다? 돼지 병이 확산을 팍 한 거야. 콜레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먹지 마라. 스탑 딱 됐어. 그래 업종을 또 변경을 해서 뭘로? 닭고기집을 닭을 해서 닭을 치킨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뭐가 또 조리독감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뭐가 안 맞다.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한 거야. 그만큼 어떤 사업을, 특히 요식업을 할 때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산업곤충에서 우리가 할 때는 잘 생각해야 돼요. 소위 갖추어진 실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바깥에서 못 해요. 다른 가축도 마찬가지지만 방목하는 거 빼고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이 여기 한 군데서 발견했다. 발병을 했다. 그러죠? 하면은 어때? 요 안에서 또는 케이지 사육을 하면 케이지 안에서 발병하고 발견하면은 딱 그것만 태워버리고 제거만 하면 되겠죠. 다른 데 옮겨가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하면 한 마리가 발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공기로 점염이 다 돼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안타까운 거지만 전부 매장을 시켜버리잖아. 그만큼 병이 무서운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병 발생의 동태, 형태를 봤을 때 일반 축산하고 곤충하고 같이 취급을 해야 될 거예요. 따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곤충산업법이 있어. 아주 기본적으로 있긴 해. 그런데 전부 축산에 어우러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내가 바라는 희망은 산업곤충 부서가 따로 하나 생겨야 된다. 축산과처럼 산업곤충과가 하나 따로 생겨야 돼. 왜? 지금까지 배웠듯이 산업곤충이 무지 많잖아, 종류가.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활용되는 게 양잠이긴 해도, 그죠? 양잠, 그 다음 군뱅이, 장수풍뎅이, 그 다음 여러분도 배운 거 벌, 그죠? 벌도 수정벌 지난 시간에 시험도 다 치고 했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는 거 정화곤충 했죠? 동해등이 이런 애들. 그 미꾸라지는 그럼 어디에 포함되느냐? 미꾸라지는 양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야. 내가 어거지로 끌어들였을 뿐이지. 나도 끌어들였지만 그건 산업이 활성화되고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산업이 요거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부 융복합되어 어우러져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에 들어가 있지만은 엄연히 구분하면은 이 산업곤충은 한 파트로 따로 보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축산법에 따라서 가축으로 인정된 게 2019년 7월 25일 이제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 법적으로 가축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죠? 자, 그래서 산업곤충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이 총 14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시라 그럽니다. 정부 고시. 그래서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 요건 알아야 되겠죠? 식용으로 뭡니까? 갈색 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 유충. 내가 하는 것이 이거다. 그죠? 흰점박이 유충. 이게 이제 일명 군뱅이 하는데 한방명으로는 제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루에, 그리고 요것은 유충, 번데기 다 식용으로 하죠. 그죠? 그 다음 약용으로는 왕진해. 그 다음 사료용으로는 갈색 거저리 유충, 건조 귀뚜라미 또는 왕 귀뚜라미. 그리고 학습 야원용으로는 장수풍뎅이, 애 반딧불이, 넙 반딧불이, 이거는 반딧불이과죠. 그죠? 그 다음 넓적 사슴벌레, 톱 사슴벌레, 여치, 왕 귀뚜라미, 방울벌레, 그리고 화분 매개용으로는 호박벌, 머리뿔, 가위벌 등 총 14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14종 가운데 갈색 거저리, 장수풍뎅이 및 왕 귀뚜라미는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곤충이다 하는 거죠. 한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으로 일단 지정은 되었다. 기존에도 꿀벌이라든지 지렁이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가축으로 분류되긴 했었다. 그러나 곤충이라는 하위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진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에 곤충이라는 하위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이들 14종의 곤충을 추가.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생산 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 환경에 위에 해가 있는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 농가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합니다.